자, 5개의 영역을 지금 서로 다른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 빨, 주, 노, 파, 검 5개 있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다. 당연히 색칠하기면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색칠하는 거니까 이 조건은 그냥 항상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붙어 있으면 다른 색깔로 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칠한 거 또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자, 색칠하기에서는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를 피하려면 어떤 면을 먼저 색칠할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택하는 요령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면. A를 보면 맞닿아 있는 면이 4개죠. 그죠? A는 4개, B는 CA랑만 인접하고 있고 C는 BDA랑 인접하고 있고 D도 CEA랑 인접하고 있고 E는 DA랑 인접하고 있지. 어디가 인접한 면이 제일 많니? A. 그럼 A를 먼저 색칠하는 순간 인접한 면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경우의 수가 좀 간단해집니다. 그럼 A에 내가 먼저 색칠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색칠할 거냐? 같은 방향. 방향으로 색칠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죠? 5개. 5개 중에 하나 제가 칠할게. 이렇게. 다섯 개.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가 될까요, 그럼? 4개가 되겠지. 노란색은 다시 못 칠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색칠해야 되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색칠 가능하니까 당연히 고배 법칙이고 그 다음에는 C에는 몇 가지 색깔 가능하죠? 3가지밖에 안 되지. 이것도 못 칠하고 이것도 못 칠해요. 셋 중에 하나를 못 색칠한다. 자, D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여전히 3개입니다. 중복해서 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칠해도 되지. 이것도 여전히 선택지에 있으니까 얘랑 얘랑만 빼고 3개 중에 하나 색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는 몇 개? 여전히 3개지. 이거 왜 이래? 자, 몇 개 나오니 그럼? 540개 나오죠. 540개. 근데 제가 특별한 언급 없이 이걸 풀어보라고 하면 거의 열의 7, 8은 틀리는데 902번 한번 풀어보세요. 902번. 일단 가르쳐 드리기 전에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몇 번 나옵니까? 5번이요. 몇 번? 3번 나오신 분. 5번 나오신 분. 1번 나오신 분. 4번 나오신 분. 나머지 모임? 뭐야, 구경꾼 이원이야? 처음 푼 거랑 비슷해가지고 풀었는데. 자, 일단 이 문제의 유형을 구별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899번처럼 풀면 아마도 5번이 나올 겁니다. 일단 5번은 답이 아니고 5번이나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얘는 그림, 색칠하기 중에 대칭형의 그림이 나올 때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을 기준으로 색칠하는 것까지 문제 없어요. 어디부터 먼저 색칠해야겠니? 당연히 A가 되겠지. A가 인접한 면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B는 인접한 면이 몇 개? 3개. C도 3개. D도 3개. E도 3개지. 이런 걸 수학에서는 대칭적인 형태의 그림이라고 해요. A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접한 면의 개수가 같지. 아까 899번은 A를 빼더라도 나머지 인접한 면이 다르잖아. 얘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 그냥 이런 건 대칭형의 상태라고 하고 여전히 A를 먼저 칠할 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일정 방향으로 제가 색칠해달라고 했고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일단 5가지야. 제가 하나를 색칠했어. B에 칠할 수 있는 애는 몇 가지? 4가지. 여기까지는 전혀 힌트는 함정은 없을 겁니다.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왜 이렇게 좋아해, 준영아? 3가지. 뭐가 색칠하기가 재밌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3가지 색깔을 칠함에 있어서는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인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D를 딱 칠하려고 보면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은 여기 만약에 얘랑 똑같은 색깔을 칠했다. 노란색을 칠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지? 아니야, 셋. 그냥 뭐 내 눈치만 보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얘랑 똑같은 색깔,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하면 여기 3가지죠. 3가지인데 B랑 D를 다른 색깔로 칠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2가지.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는 당연히 함정이 없어요. 인접한 영역 3개니까 무조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D부터 얘랑 같은 색깔을 칠하느냐 다른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 E의 선택 가능한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개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BD를 같은 색깔을 칠한다 라고 하면 여기도 무슨 색깔 칠해야 돼 지금? 노란색. 그럼 그때 D는 선택 가능한 색깔이 B랑 똑같아야 되니까 1가지예요. 그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180가지가 나오겠고 또 있지? B와 D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 여기까지 똑같아. 5, 4, 3인데 그러면 B와 D를 다른 색깔로 칠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얘도 못 칠하고 얘도 못 칠하고 얘도 못 칠하지.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2개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칠했다. 그럼 마지막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2가지밖에 안 되지. 3가지가 아니라. A, B, D랑 다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동시에 B, D를 같은 색깔을 칠하면서 다른 색을 칠할 수는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마지막엔 합의 법칙입니다. 그냥 둘이 더하시면 되겠지. 420.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형의 그림. 딱 한 면을 제외하고 혹은 그 면까지 포함해서 인접한 면이 다 같다.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당연히 시험은 899에서 나올까 902에서 나올까 그럼. 일반적으로 902번 유형이 나오겠지. 함정에 빠뜨리기 더 좋은 형태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수영도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제 노가다로 다 케이스 구분을 하는 걸 수영도라고 합니다. 자, 903번이 대표적인 문제가 될 텐데 여기는 뭐 공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문제 유형별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 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AI는 I랑 같지 않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 조건이 뭔지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I는 1, 2, 3, 4가 가능하대. 그럼 I에 1 집어넣으면 A1은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I에 2 집어넣으면 A2는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A3은 3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A4는 4가 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그냥 한 줄로 표현해 준 게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자리 자연수인데 네 자리 자연수가 각각 써지는 숫자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이 숫자를 쓰겠다는 얘기야.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근데 1000의 자리에는 지금 뭐는 못 쓴대요? 1은 못 쓴다라고 했지. 1은 못 쓴대. 그럼 뭐 중에 하나 써야 되니?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셋 중에 하나를 써야겠지. 자, 근데 이거는 왜 적절하게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이 어렵냐면 맨 앞자리에 2가 써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 2를 못 쓰죠. 근데 이미 얘는 2를 쓸 수가 없지. 1, 2, 3, 4만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 뭐 쓸 수 있지 그럼? 1, 3, 4 쓸 수 있지. 근데 이 케이스는 2를 못 쓴다라고 했으니까 1이나 4밖에 안 되죠. 이 케이스도 여기다 2는 못 쓴다라고 했으니까 1이나 3밖에 안 되지. 두 번째 쓸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곱의 법칙 같은 걸로 안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노동밖에 없어요. 자, 그럼 2, 1 썼다라고 할게. 여기 3, 4 쓸 수 있어? 무조건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2, 3을 썼으면 나머지 숫자가 1이랑 4인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마지막에 4를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얘는 남은 숫자가 1이랑 3인데 그럼 여기 1을 써야만 하고 여기는 3이 와야만 하겠지. 맞죠? 자, 얘는 그럼 1, 3 썼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2랑 4인데 마지막에 4가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는 1, 2 남았는데 1, 2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지. 맞습니까? 자, 얘는 2, 3 남았는데 그럼 3은 여기다 못 쓰니까 2, 3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1, 2 남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 세 가지씩 있죠 지금. 다 더하시면 일단 답은 1번이겠고 903번처럼 사실 시험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뭐 4명의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다 어떤 집에 모자를 쓰고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모자 거리에 걸었어. 근데 나가면서 자기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A1, A1에 해당되는 모자가 1이라고 생각하고 A2가 2, A3이 3, A4가 4라고 하면 문장으로 실생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모두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나가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골라라. 뭐 외투로 할 수도 있고, 뭐 비 오니까 우산도 많지. 아, 오늘 여러분들 우산 꼭 챙겨 가셔야 돼. 이러다 우산 장수하게 생겼어. 매번 하루에 우산이 한 3개씩 제 강의실에 놨는데 이게 누구 우산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요긴하게 쓸게. 제 지금 차에 한 우산이 7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 올 때마다 누가 놓고 간 우산을 그냥 쓰고 차에다 넣어놨더니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암기하라는 게 몇 개 있을 텐데 이거는 결론 그냥 외웁니다. 숫자 4개일 때 4개일 때 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9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 왜 이건 외우는데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게 숫자가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이면 시험에 나올까? 수영도 작성하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딴 건 굳이 낼 이유가 없습니다.
끼케야 4개 정도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는 편이 그냥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고. 오케이? 몰라. 진짜 몰라. 님이 세보셈. permutation, 어? 3개는 쉽지 않을까? permutation, 어? permutation. 갑자기 뜬금 영어 자랑하는 거임? 아니, 적혀 있다. 자, 이제 왜 퍼미테이션이 웃겨? 자, 134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시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1시간 남짓하게 한 건 기본적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어떤 공식 같은 거 안 썼지? 그냥 노동으로 구해서 더하거나 곱하거나가 포인트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만 잘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숫자를 더 크게 가져갈 거야. 뭐 주사위 3개를 던진다, 4개를 던진다. 주사위 던져서 뭐가 나오고 동전 던져서 뭐가 나오고. 그럼 어떤 공식화된 일반화된 무언가가 필요해서 2가지 개념 약속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순열인데 순열이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죠,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배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는. 순서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순서 있게 배열한다를 순열이라고 하고 수학 1에서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영어로는 아까 유연이 말대로 퍼미테이션이라고 하고 사전 찾아보시면 정확히 퍼미테이션이 순열이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중복 순열, 원순열 배울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순열 배울 거고 조합에서도 중복 조합 같은 거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미세한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순열은 서로 다른 n개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건 내가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 3명을 뽑아서 임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3명 임원의 자격은 똑같은 거죠. 맞죠? 임원이라고만 하면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반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같은 3명도 자격이 다른 거지. 자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표현으로 하면 일렬로 나열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들의 다 자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선택하고 끝이 아니라 자격이 다름을 나타낸다. 자,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먼저는 4명만 합시다. 네 명을 줄 세운다. 자, 그리고 참고 사람에 한해서는 수학에서는 다른 멘트가 없더라도 사람은 다 다른 것으로 간주할 거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수학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구분이 되지 않는 주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람은 그냥 2글자 사람이라고만 써도 다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할 거예요. 참고 사람은 특별한 멘트가 없어도 모두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 그럼 뭐 나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래. 자, 그럼 4명이라고 써 있으면 넷은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무조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조건 다르니까. 근데 얘네를 줄 세운다라고 하면 4명을 제가 A, B, C, D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맨 앞에 쓰고 누군가는 중간에 쓰고 누군가는 뒤에 서야겠죠. 줄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좀 뭐 냉정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줄 세우려고 보는 거지.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뭐
낮은 등급도 있고 결국은 자격이 다 다르죠. 등급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면 4명을 뽑고 끝이 아니라 4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여기 세울 수 있는 애는 4명 중에 한 명 골라야겠지. 맨 앞에 오는 애. 선택 가지수가 4가지. 자, 저는 이 중에 C를 골랐다.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또 3명 중에 한 명 골라야 되지. 나머지. 뭐 나는 B를 세웠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잇따라 연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고른다. 마지막은 선택지가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게 충분히 고배 법칙으로 납득 가능한 식 아니야? 맨 앞에 서 있는 애부터 순차적으로 한 명씩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해야 되고. 맞지? 자, 그럼 비슷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5명 중에 4명을 뽑아 줄 세운다라고 해봅시다. 준영이는 방금 전에 좋아하더니 갑자기 졸림? 에너지를 다 썼나? 식곤충. 자, 그러면 한 명은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5명 중에 4명 뽑아 줄 세운다라고 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이번에 4명 중에 하나야? 5명 중에 하나야? 5명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 세우면 되지. 뽑았다. 그 다음에는 4명 중에 하나 뽑았다. 그 다음에는 3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2명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올 수 있는 애 몇 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돼? 5명 중에 한 명 뽑아. 그 다음에 여기는 4명. 그 다음에 여기는 3명. 여기까지 전혀 어려움 없죠? 자, 그러면 벌써 감이 올 것 같은데 5명 중에 4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면 5부터 거꾸로 몇 개 곱하면 돼? 4개 곱하면 되고 5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5부터 거꾸로 3개 곱하면 되죠. 하나씩 작아지게.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호를 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순열이라는 단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야 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얘를 수학적으로 기호로 하나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왜 안 써 있어? 써 있네? 자, 앞으로 이제 n 팩토리얼 혹은 n의 계승이라고 읽을 텐데 예를 들면 4 팩토리얼 혹은 4팩 혹은 4의 계승이라고 하면 4부터 거꾸로 어디까지 곱한 거? 1까지 곱한 걸 말합니다. 이게 n의 계승이라는 말의 약속이에요. 오케이.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n 하나 작은 애 거꾸로 3, 2, 1까지 곱한 걸 n 팩토리얼. 보통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줄여서 n팩이라고 할 거야. 한글로는 n의 계승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n 팩토리얼은 n의 계승. 그냥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약속한 기호예요. 이 단원에서 이런 형태가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기호로 약속할 거야. 앞으로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4P4라고 쓸 거고 5명 중에 4명, 서로 다른 5명 중에 4명 뽑아 줄 세우는 건 5P4라고 쓸 거고요. 5명 중에 3명이면 5P3이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해야겠지. NPR이라고 쓰면 N부터 거꾸로 몇 개 곱하면 돼? R개를 곱하면 되지.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하면 되겠는데 한글로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뭐가 있으면 5팩이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 얘는 뭐랑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원래 없던 애니까 다시 나눠주면 되지. 그럼 5팩 나누기 몇 팩? 2팩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반화한 게 여기 써있는 숫자들을 잘 보면 5팩토리얼은 그냥 이거 팩토리얼이지. 그럼 npr이면 n팩토리얼 분자에 쓰시고 여기는 뭘 쓰면 되냐? 얘에서 얘 뺀 거만큼 팩토리얼.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오케이? 자, 이건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공식대로 계산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빈칸을 채우거나 어떤 식의 직접 증명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결국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칠판에 적혀 있죠, 지금. NPR은 이건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n부터 거꾸로 r개 곱한다. 이건 계산이고 증명이나 공식은 이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건 될까? 6P7이 돼? 6명 중에 7명 뽑아 나열할 수가 없지.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그럼. 얘가 얘보다 같거나 커야 되죠. n이 r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럼 공식으로 구해볼게.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자, 그럼 4P4를 공식으로 구해보면 이거 팩토리얼 나누기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0 팩토리얼을 얼마로 약속을 해야 될까? 1로 약속을 하면 되겠죠. 이건 약속입니다, 그냥. 오케이? 0 팩토리얼이 1임을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공식을 일반화하고 적용할 수 있으려면 0 팩토리얼을 그냥 1로 약속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에요. 오케이? 되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 4P0이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0개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지. 그럼 국어적으로 보면 0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0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약속한 공식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거 팩토리얼, 여기는 4에서 0 빼고 팩토리얼. 얼마 나와야 돼 그럼? 1로 약속하는 거예요. 왜 n개 중에 0개 선택하는 게 1인가요가 아니라 그냥 얘네 둘은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3번에 나온 두 개. 0 팩토리얼은 1, np형은 1. 5p형이 됐든 10p형이 됐든 100p형이 됐든 다 1로 약속.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결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NPR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n은 서로 다른 n개, r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다 구분이 가능하다 혹은 자격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쪽 구분 안 되고 구분되고 구분되고 구분 안 되고 둘 다 구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울 거거든.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냥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즉 구분 가능한 거고 걔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어디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다 자격이 다른 겁니다. 심플하게 이쪽에 써 있는 애나 이쪽에 써 있는 애나 다 구분 가능한 수가 써 있어야 된다. 근데 일단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때쯤 확통을 배우면 그때는 왜 저걸 제가 강조했는지 까먹었겠지. 그때는 아실 거고. 자, 얼마나 좋아. 영어 공부도 하고. 저 단어의 뜻은 뭐니? 와우. 발음이 너무 굴리는 거 아님? 원어민이생? 스마일. 자, 스마일에 있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여기는 다 다르죠. S, M, I, L, E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 뽑아 줄 세우는 거니까 공식화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할 거고 5p3. 자,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5부터 거꾸로 몇 개 곱하면 돼? 3개 곱하면 된다고. 60.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는 좀 암기를 당부할게요. 이거 다 곱하면 얼마니? 5팩토리얼이 120인 건 그냥 외워. 5팩토리얼이 120인 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5팩토리얼을 기준으로 6팩토리얼이면 여기다 얼마만 더 곱하면 되지? 6만 곱하면 되니까 720이고 4팩토리얼이면 5로 나누면 되니까 24겠죠. 선생님이 제정신이면 23팩토리얼 이런 건 문제 안 내겠지? 23부터 언제 곱하고 앉았니? 그런 거 안 나오고 5팩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이 추가됐을 때를 보기 전에 여기 분명히 헷갈리겠다. 분명히 헷갈릴 거야. 하라고 써있지만 906번 한번 풀어보시오. 왜 네가 대변해? 재미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으면 추운가 봐 굉장히. 이걸 달았어도 그런가? 제가 각도를 좀 조절해 볼게요. 원래 이걸 단 이유가 여기 있는 애가 얼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모든 교실에 달았는데 조절해도 추우신 분은 여전히 춥더라고. 옆에 아크릴판 각도를 좀 제가 조절해 볼게요. 자, 906번. 이제 4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푸신 분은 히히히 4p7 되겠니?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사고인데 사람이 항상 여기 오는 건 아니야. 그때그때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의자에 7개 서로 다르다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서는 같은 의자도 배울 거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 이 버릇이 드셔야 돼. 4명의 학생이라고 했죠. 구분돼 안 돼? 사람이니까 아무 멘트가 없어도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서로 다른 의자라고 했으니까 의자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관점 자체가 순열의 관점이 돼야 돼요. 뒤쪽에서 배우는 조합의 관점이 아니라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식이 엉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관점 자체가 일단 중요합니다. 얘는 그러면 일단은 순열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고,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뭐 열심히 탐구하지는 않겠지만 의자가 지금 이런 그림 아니야? 이건 저는 동그라미를 표시했지만 다 다른 의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보고 어디 가서 앉을래? 라고 하면 선택지 몇 개? 7개. 여기 어딘가 앉았다. 두 번째에는 몇 개? 6개. 여기 어딘가 앉았다. 그 다음에는 5개, 4개. 이렇게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순열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이걸 퍼미테이션 기호로 표현하면 7p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계적으로 사람이 무조건 여기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안 된다고. 그때그때 문제를 보고 누가 누구를 선택을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건이 추가된 애를 보자.
제가 뭐 방금 연습할 시간을 길게 드리진 않았지만 요 앞에까지 수녀는 그냥 뭐 5명 중에 몇 명 나열하냐, 뭐 적절히 고배 법칙을 쓰냐 이거고, 이번에 이제 조건들이 추가될 거예요. 조건이 추가가 될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예요. 자, 이 두 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학생들을 일렬로 세울 텐데 어떤 특정 두 명이 너무 친해서 걔네는 이웃해야 된대. 여기서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붙어있다는 얘기. 그럼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붙여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고 배열을 하시면 돼. 지금 요 문제로 제가 예시를 들면 908번 1학년 학생, 고등학생이겠지? 여기 3명이 이렇게 있고 4명이 있대. 학생이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다른 멘트가 없어도 구분 가능한 거고,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1학년 3명은 이웃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붙여놓고 제가 배열을 하라고 했죠. 이 3명을 꼭 붙여서 그냥 한 명으로 간주하는 거야. 한 명으로 생각하고 배열할게요. 그럼 얘네를 이제 일자로 배열할 건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 보면 되겠니? 그럼 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는 3명이지만 이웃해야 되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뭐 A, B, C라는 애가 붙어있어. 그럼 2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4명이 있고 결국은 5명을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일단 배열을 할게. 배열을 했더니 예를 들면 2학년, 1학년 이웃 뭐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합시다. 여기는 2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2학년. 근데 1학년이 꼭 이렇게만 이웃할까? 얘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지 않아요? ABC가 될 수도 있고 ACB가 될 수도 있고 BCA가 될 수도 있고 BAC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지수가 몇 개지? 3명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지 3팩. 그죠? 이건 전체 배열한 거고, 전체를 배열한 후에 그 각각에 따라서 잇따라 연속적으로 1학년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3팩토리얼. 이웃한 애들 내부에서 자리 바꾸는 거. 자, 5팩토리얼은 제가 방금 전에 얼마로 외워달라고? 120. 3팩토리얼이면 6. 곱하면 720. 오케이. 자, 이건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넷, 중학생 셋, 초딩 넷, 중딩 셋, 고딩 둘. 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번에 이웃하는 조건이 2개죠. 얘네 4명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 고등학생은 어른이라서 떨어져 있나 봐. 자, 결국 전체를 배열한다라고 하면 몇 명을 배열해야 됩니까? 4명으로 간주해야 되죠. 4명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4팩. 4팩을 배열했는데 뭐 이렇게 4명이 배열이 됐다. 초딩 4명 이웃. 그 다음에 고등학생, 뭐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런 식의 배열들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각각에 따라서 초등학교 4명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4명을 줄 세우는 것만큼. 그게 몇 팩? 몇 팩? 몇 팩? 4팩. 다시 중등 3마리? 3분도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 배열한 거고요. 그 내부적으로 초등학생 배열한 거고 내부적으로 중학생 배열한 거지. 자, 귀찮지만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4팩토리얼 24, 24, 6 곱하시면 되죠. 24, 24, 6 곱하면 얼마니?
3456 나온대요. 내가 암산한 건 아니지롱.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